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 첫 순서로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입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더 네.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는 오늘의 단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는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네. 참 모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 외국인들의 힘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참 올랐습니다. 뭐 오늘 같은 시장만 좀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시장 한국 증시가 너무 저평가됐고 소외됐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게 되면 결국에 외국인들은 언젠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포기는 절대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갖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좀 보면서 오늘 시장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뭐 양매수세가 진행되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온 경우도 참 드물었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동반해서 올라간 부분들도 참 오랜만입니다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가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5,500계약 정도 비교적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2,1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48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의 어떤 매도세에 반한다고 한다면 오늘 매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물량을 털어냈었기 때문에 좀 들어오게 되면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정도 매수를 들어온 거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현재 증권시장에 어떤 강력한 상승장을 이끄는 그런 매수는 일단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최소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전체적으로 2,900억, 660억 정도 매수인데 금융 투자가 단기 성향이 강한 그런 기관 투자인 걸 감안하게 되면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목할 게 투신권과 기타 법인,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분석드렸던 부분들이겠죠. 일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직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태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향배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수의 상방의 어떤 강한 기대보다는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보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고 LG엔솔을 비롯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2.4% 좀 올랐죠. 그래도 외국인들은 무려 31일째 순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단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LG엔솔이 뭐 GM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또 스텔란티스와 관련해서 합작 공장, 배터리 공장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호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급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모멘텀 자체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현재 증권시장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는요, 아직은 큰 호재라든가 큰 악재가 없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린 것도 특별한 악재가 없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급반등한 것도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어제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을 주기식으로 팔았으니까 밀린 거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주기식으로 또 현물과 같이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결정되는 외국인 수급 장세가 계속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 공격적인 매수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만큼 내일장 흐름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내일은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 내일도 외국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마음이 좀 나아질 텐데요.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땡길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고 기관 투자가들도 요즘에 증시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현재 증권시장은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북한 문제도 있고 여기다가 뭐 삼성전자 문제도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너무나 소외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불확실성 변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재된 그리고 알고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워낙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든지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 하루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분명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장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엄청나게 물량을 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의 향임배를 보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지수의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하방 경직 내지는 기간 조정 그리고 미미한 반등 정도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태에서 올해 연말 내년 이후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 중심의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대선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ETF 관련주들, 중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수급 동향이 어제도 제가 분석드렸습니다만 대체적인 관망세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야금야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드디어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매도세가 멈췄습니다. 오늘 2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됐습니다. 물론 저렇게 매도가 진정됐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도가 진행됐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나 오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긴 횡보세가 나오다가 오늘 또다시 이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보다는 선물 시장의 동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의 상방을 보고 적극적으로 배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은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역시 외국인, 왔다 외국인 네. 이런 키워드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동향과 무관하게 주목할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와 중국 관련 ETF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이 5 종목의 특징은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궁금한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고 또 미미하게 또 이제 그나마 조정 장세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수급 자체도 좋은 상태에서 펀더멘탈과 업황 전망이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그리고 전반적인 장세가 좀 부진해서 종목들도 아직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성장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자세한 종목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어제 소개했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도 모두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비교적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도 오늘 1.5%, 2.2%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죠. H레버리지 그리고 항생테크 레버리지도 동반해서 올랐고 이 종목도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6조 위안 규모의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러면서 10조 내지는 12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정도의 경기 부양 대책을 가지고 과연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중국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더라도 증권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 증시의 강세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중국 ETF 관련주의 흐름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국내 증시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못 가는 이런 장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국 ETF 그리고 중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중국 증시라도 따라가야 우리가 지금 같은 지루한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 ETF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대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되 중국 ETF 관련주들 또 중국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 자, 이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같은 종목군들은 일단 기초 자산의 1% 똑같이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레버리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노리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또 강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미미하게 또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다 밀리고 하는 반복되는 흐름입니다만, 내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 전망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 침체 국면으로 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조선업황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결국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 구간에서 뭐 급격하게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돌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직은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수급이 따라주고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대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삼성 SDI,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뭐 에코앤드립 이런 종목들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밀렸었던 종목들이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당선 여부는 일단 대선까지 일단 가봐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악재는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지 말자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과 더불어서 2차 전지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은 미국의 대선 때까지는 약간은 출렁거리는 과정은 좀 더 전개되겠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대선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와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사실 꾸준히 상승 재료가 나왔는데 그쵸. 그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못 갔거든요. 정말 재료가 많이 나와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또 작은 재료도 아닙니다. 작은 재료도 아니고 그런 호재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의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렸었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렸었고요. 아직 손절까지는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면서 오늘 반등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됐던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뭐 장중에 나왔던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스텔란티스와 함께 합작 공장에 대한 배터리 모듈을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결국엔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테슬라라든가 벤츠, 포드로까지의 어떤 공급 계약이 진행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GM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만 테슬라의 실적 향배가 또다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당선도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충격은 주겠습니다만 큰 흐름을 2차 전지라는 또 전기차라는 대세를 깨지는 못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자, 매매 가격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고 그리고 횡보하다가 반등이 시도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해리스의 당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 트럼프 당선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선이라는 변수가 그만큼 중요한 변수로 증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 반등의 흐름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갈 때 LG엔솔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보여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40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48만 원, 자,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이 나올 때 매집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내일도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무료 방송했고요. 내일도 시장이 어려운 만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